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안녕하세요. 서비스 전문가 병원 언니 정지윤입니다. 키보드를 들으라는 듯이 막 이렇게 두드리거나 누가 봐도 불편한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거나 서비스업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원 중 하나가 바로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을 하는 우리도 힘든 점이 정말 많아요. 감정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고객 응대를 할 때 조직에서 원하는 표정과 행동을 내 실제 감정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컨트롤하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감정 컨트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속병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직업병이죠.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게 중요한데 특히 감정 컨트롤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좀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요.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의학적 용어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이며 분노 조절 장애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자, 나는 어떨까? 제가 준비해온 이 테스트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기서 하나에서 4개 정도가 해당이 되면 분노 조절 가능 상태, 5개에서 9개가 해당이 된다면 스스로 조절을 잘 못하는 좀 일종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개 이상이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서비스업의 분노 조절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고객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뭐 직장 상사나 동료 때문에 안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좀 개인적인 감정으로 안 되는 경우 나눠서 볼 텐데, 첫 번째는 아마 가장 많으실 거예요. 고객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고객들이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은 주로 컴플레인을 하거나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상황들이 많죠. 이럴 때 분노가 확 올라올 수 있는데 고객 서비스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건요. 고객이 화를 내는 대상은 내가 아니다. 맞잖아요.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고 그 서비스 현장에 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개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잘하셔야 프로라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저는 서비스 필드에서 근무할 때 정말 좀 버럭 잘하는 개인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컴플레인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너무 무리하다 싶으면 뒤에 가서 직원들이랑 좀 어이없는 요구를 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막 하면 인격 모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아닌 본인이 받은 전체적인 서비스나 내가 속한 그 회사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업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상사나 동료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이럴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생활이 고객을 대하지만 동료랑도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후회한 적도 있고요. 나는 왜 이렇게 프로답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정이 막 요동을 치면은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일단 그 자리를 일단락하고요. 좀 1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고 요청을 하죠. 그 욱하는 감정 표현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 나의 그 상한 감정을 아주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위압적이에요. 제가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 부서에 있는 직원이 막 옆에 다른 직원도 있고 고객도 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와서 막 나한테 좀 따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옆에서는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 상황에 앞에서 막 열받는데 막 다 있는 데서 그 얘기를 여기서 꼭 해야 돼요? 저 지금 연기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버럭버럭 하게 되면은 사실 나만 손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감정 정화를 하고 불러서 지연 씨 아까 홀에서 저한테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요 라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단 우선 다음 고객님 기다리고 계시고 빨리 상황을 종료해야 돼서 일단 마무리하긴 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저희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직원들 또 고객들도 듣는 데서 굳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상당히 무례했다고 느껴집니다.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을 하죠. 물론 이제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연 씨 아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욱하는 거는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흥분을 한 상태에서 인간의 뇌가 파충류의 뇌로 변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아주 이성적이면서도 정확하게 감정 표현하기.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적인 부분. 개인적으로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이거는 저도 한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연인 관계, 친구 관계,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 때문에 막 화가 날 때, 이럴 때, 그럴 때는 많이 쓰는 방법이 심호흡하기, 숫자 세기.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그런 거를 해야지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내가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에 사진 폴더가 한 20개가 돼요. 그 폴더에 제가 부적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저장된 사진을 저는 봅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관계, 남자친구와의 싸움에서 카톡을 보고 막 진짜 빡쳤어요. 막 이렇게 욱하려고 할 때 그 사진 폴더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은,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효과가 주는 사진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하면은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법을 저는 자주 쓰고요. 그리고 분노가 올 때 그 몸이 보내는 그 신호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분도 계시고, 막 저는 약간 어떤 반응이 오냐면 여기가 좀 바짝바짝 타는 느낌, 마르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와, 이거는 내가 지금 막 빡치고 있구나. 그 다음 이 단계를 넘어가면은 막 숨이 더 마르도록 막 뭐라고 지랄한다 해야 되나? 난리를 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오면은 좀 컨트롤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래, 내가 파충류가 될 순 없지, 좀 이성적으로 대처하자 하면서 나만의 그런 사인, 뭐 저는 사진 보기 이런 것들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컨트롤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서비스업 종사하면서 이런 게 프로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또 그런 감정들은 내 개인 락커에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감정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